마지막 순서입니다. 지원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지원 소개는 제주지원, 화면이 아직 안 넘어갔네요. 제주지원의 해미호 스님께서 제주지원의 개원부터 불사 과정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동안 몇 번 진행한 중에 제주지원 스님께서 어제 무려 2시간 반을 연습하셨습니다. 큰 기대를 하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스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주지원 도량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지원은 25개 국내외 지원 가운데 두 번째로 개원되었습니다. 당시 동문시장에서 옷 가게를 하는 보살님이 서점에서 도화 무책을 구입해서 읽고 큰 스님을 이제 옷가게를 하다 보니까 늘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옷을 사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이제 일정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물건을 하러 이제 서울에 올 때마다 큰 스님을 이제 친견하기 시작했고, 주변 상인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선원 공부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제주 지역 불자들이 큰 스님을 찾아뵙고 지원 설립을 청원 드려서 1987년 6월 9일 개원 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6개월 동안은 상주하는 스님이 안 계신 상태였습니다. 6개월 후에 해동 스님께서 첫 지원장 소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처음 2년 동안은 제주 시내 동문시장 내에 있는 흥원빌딩 4층을 임대하여 사용했는데요. 초대 지원장 해동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무래도 시장 안, 그러니까 생선 가게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님 몸에는 항상 생선 냄새가 배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원에 이제 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냄새 때문에 무척이나 곤욕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선원을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답니다. 큰 스님께서 저만해 주신 사진입니다. 잠시 제주지원 저만식 육성 법문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더불어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만나 뵙는 순간에 저는 뼈가 녹는 듯 했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만식을 하면서 그 속을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단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른 것도 다 그만두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마음 깊이 자기 주인공을 깊이 믿으면서 발견하려고 애쓰고 거기다 맡겨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만 가지신다면 저 부처하고도 둘이 아니게 그 능력을 불어넣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한 번만 1배만 드려도 1000배 드린 거 10,000배 드린 것보다 낫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다짐하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시 해동 스님께서는 큰 스님을 모시고 지금 제주지원의 부지를 답사하여 1988년 봄 영탑 공원 부지부터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지원장 해동 스님께서 1988년 새해 스님께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스님 천막이라도 치고 해서 이제는 시장에서 나오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 그럼 지어라 하시면서 법당 부지를 시주할 분이 일본에 계시니까 지금 빨리 일본으로 건너가 만나라고 하셨답니다. 근데 그 당시 여권 발급이 60일에서 50일에서 60일은 걸리는데 10일 만에 나와서 일본에 갔더니 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인데 처 부모님의 제사를 모소 달라면서 기꺼이 부지를 보시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문경행 초대 신도 회장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989년 3월 구법당 공사가 착공되었는데요. 그 해에는 봄 장마가 겹치고 비가 아주 많이 왔고 호우주의보가 내리는 날도 있어서 공사를 못하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무척 염려를 많이 했었답니다. 왜냐하면 시장 건물의 임대 만료 기간이 다가왔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초파일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이제 급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지붕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나서 시멘트가 말라야 되는데 비가 억수같이 온다는 예보에 걱정을 하며 큰 스님께 전화를 올리니 날씨는 주인공 자리에서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관했답니다. 그 후로 다른 지역은 폭우가 쏟아지는데 손원을 중심으로 반경 1km 지역만은 비가 내리지 않아 공사를 무사히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문경행 초대 신도 회장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건물은 1층은 요사체 선실 종무소로 2층은 법당으로 사용하는 불사였습니다. 3월 12일에 공사 착공을 하고 4월에 지하실 공사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혼 법회를 했습니다. 근 한 달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시장이 아니었으니 상인들이 모두 퇴근한 후라야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은 비까지 오는데 신도님들이 그 비를 다 맞아가면서 법당에 모든 물품들을 옮겨 주었습니다. 오긴 왔는데 당장 지낼 곳이 지하실 뿐이라 거기에 부처님을 모시고 몇 달을 지내야 했습니다. 신도님들과 지하실에서 법회도 보고 공양도 하고 또 신도님들은 또 시장에서 퇴근하고 손원에 오면 또 지하실에서 법회 보고 잠도 자고 또 새벽 예불 모시고 그렇게 또 시장 장사하러 나가시고 그런 지극한 신심이 제주 지원의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문도 모두 아무것도 없는 지하에서 비가 오면 물을 퍼내면서 초파회를 보내고 그 해에 89년 8월에 중공법회를 했습니다. 당시에 사진이나 그 어떤 자료도 갖출 수 없었던 걸 보면 모든
상황들이 열악하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초대 지원자 해동 스님의 기억에 의하면 1989년 9월에 큰 스님께서 오셔서 불사가 빨리 됐으면 했다고 하셨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동산에서 구법당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 난 이런 불사가 참 좋아. 이게 진짜 불사야. 저 벽돌 하나, 모래 하나하나가 다 신도님들의 피 눈물이 아니니 어느 누가 돈이 많아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신도들의 눈물 어린 불사가 진짜 불사라고 정말 좋아. 신도들의 정성 어린 마음이 이렇게 모여서 이 불사가 좋다고 하셨답니다. 이러한 신도님들의 피땀이 모인 공간이기에 절대 부수지 말라는 큰 스님의 뜻이 있으셔서 최근 구법당을 요사체로 바꾸는 공사에서 뼈대는 남기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 3월) 영탑공원 착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탑공원의 의미를 말씀해 주신 큰 스님 법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땅이 좁아 앞으로 매장제가 한계에 이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많은 묘지들이 개발 등으로 인해 헐리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영탑 하나의 3대를 모심으로써 장례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 또 탑 하나만 찾아오면 부모 조상들을 다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영탑 공원을 착공하고 2달 후에 1994년 5월 29일 큰 스님을 모시고 제주 시민회관에서 3,000여 명의 불자들과 함께 대법회를 열었습니다. 대법회를 열기 전에 법당에서 4.3 영가들을 위한 천도제를 지내주시면서 큰 스님께서 이번이 3번째라. 이제는 많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제주에는 뱀이 정말 많았는데 그 이후로 뱀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큰 스님 육선 법문 잠깐 받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내가 처음에 이렇게 와보니까요, 지금 오늘 마지막 3번째 천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4.3 분교 아시죠? 4.3 분교. 6.25 나든 그 이듬해 일사사변 지내고 그 이듬해 그 사람들이 산속에 숨어 있으면서 이 제주도의 사람들을 끌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쪽 사람도 이쪽을 죽이고 이쪽 사람도 이쪽을 죽이고 그냥 아주 샌드위치가 돼서 다 숨어서 숨으려고만 애쓰고 숨고 그러다가 죽고, 그런 영혼들이 땅속으로 돌틈으로 모두 그 은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여기 한때 뱀이 무지하게 많았죠. 뱀 말입니다. 뱀이 그래서 그 돌틈으로 들어가고 굴 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돼서 죽으니까 그 영혼들이 다 그냥 혼지백산을 해서 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서 탄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주도에 그 많은 아마 고역을 치렀으리라고 봅니다. 그냥 전부 집가로 막 기어들어서요. 그러나 지금은 볼래야 별로 볼 수 없죠? 어떻습니까? 1995년 4월 23일에 큰 스님을 모시고 영탑공원 중공법회를 모셨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영탑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큰 스님을 모셔서 영가 천도제를 지내주신 것이 영탑공원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1996년 9월 대웅전 불사를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신도 회장님과 전국의 고찰들을 답사하면서 제주지원도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남을 수 있는 법당 불사를 해야겠다는 원력을 세웠습니다. 제주 지역은 항상 비와 바람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석주와 석벽으로 하게 되었고요.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돌기둥에 목재를 연결하는 공법이 없어서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신도 회장님이 돌기둥에 동으로 씌우고 목재를 연결하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설계사무소에 이야기를 했더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고 하면서 특허를 내도 좋다고 했답니다. 큰 스님께서 제주는 바다가 편안해야 하니 해수 가는 보살님을 모시되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모시라고 하셨는데요. 아무리 봐도 바다가 보이는 곳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웅전 바로 뒷동산을 정리하고 서북편을 바라보니 과연 바다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수 가는 보살님을 모시고 1997년 8월 24일 점안 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1997년 10월 26일 대웅전 중공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당시 대법당을 지을 때 큰 스님께서 높은 곳에 지어야 신도님들한테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부지의 가장 높은 동산에 짓게 되었습니다. 대웅전 상단의 불상과 탱화입니다. 법당 뒤에 나무로 조각된 탱화는 과거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한국적이고 독창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탱화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상세계 부처님을 중심으로 우측이 중세계, 좌측이 지옥계를 상징합니다. 가운데 탱화 속의 나무는 큰 우주를 상징하며 제 나무에서 익은 열매는 맛이 좋다는 의미이고 가운데 쌍용의 조각은 해안으로 보면 그 용의 여유주로 불을 일으킨다. 생명을 자아낸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측 중생계는 현상계를 나타내는데 중앙에 새겨진 커다란 눈 하나는 모든 게 한 눈이니 한눈 뜨면 다 볼 수 있고 한 귀 트이면 다 통신이 될 수 있다. 모든 눈이 밝아져라. 눈을 떠라. 한눈 뜨면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지옥계가 상징하는 것은 악을 짓든 선을 짓든
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 사람에 의해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양쪽 면의 위아래는 공간을 두어 빈손, 빈발을 상징해서 발 없는 발로 길 없는 길을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옥계가 따로 있고 중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에 의해서 지옥고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용과 빈손, 빈발을 상징합니다. 제주지원은 다른 지원과 달리 대웅전 외벽에 16국사를 모셨는데요. 이것도 큰 스님께서 말씀 내려주신 부분입니다. 근데 세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16국사를 모시고 세 자리가 남아 있었는데요. 최근에 하남 선사, 탄원 선사, 큰 스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대웅전 뒷면 옹벽에는 큰 스님 법문을 새겨 넣었습니다. 우주탑은 바람이 강해서 아담하게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음강당 준공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6년 6월 12일 기공식을 시작하여 2017년 5월 27일 상량식을 모셨습니다. 2018년 12월 9일 드디어 마음강당 준공을 마치고 대중 스님들 그리고 신도님들과 함께 준공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근데 이 마음강당은 저희가 1997년 대웅전 준공을 이제 10월 27일에 했었는데요. 그날 준공법회를 대웅전 준공법회를 하고 난 오후에 스님께서 이제는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을 지으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어떻게 3,000명을 수용하는 강당을 지어야 되는가를 너무 이제 그 내내 근데 저희가 준공을 하고 보니까 그게 20년 만에 저희가 이제 강당을 준공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준공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해에 잠시 강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음강당은 이제 지하 1층과 이제 지상 3층으로 총 4층 건물로 되어 있는 내부, 외부, 내부 모습입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입니다. 이듬해 2019년 1월 11일에 본원과 전국 각 지원 청년 220여 명이 참여하여 전국 청년 연합 수련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220여 명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300명 가까이가 이제 모여진 거죠. 이제 그 따르는 다른 인원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스님께서 300명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숫자가 되게 미묘하게 맞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스님께서 이제 그 당시에 3,000명이라는 말씀을 안 해주셨다면 저희는 어떤 규모로 어느 크기를 지어야 될지 이제 감을 못 잡았을 것 같은데 스님께서 그 정도는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셔야 너네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맞춰서 아마 심부름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저희가 하고 나니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2021년 11월 14일 어린이 학생 청년 법회와 각 신행의 법회 장소로 소법당을 준공하였습니다. 준공 화합제 모습입니다. 앞에서 바라본 제주 지원 모습입니다.
영탑 공원 쪽에서 바라본 제주지원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불사는 도랑탑 조성이 남았습니다. 내년 2025년 3월 넷째 준공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내면의 불사가 완성되도록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이 도랑탑 부분도 저희는 저 생각에는 이제 도랑탑이라는 게 도랑마다 다 있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스님께서 도랑탑을 해라라는 말씀을 아주 오래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마당이 굉장히 협소했어요. 그 앞에 다른 땅들이, 남의 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3년 전에 이제 그 땅이 저희 선원으로 다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도랑탑을 모실 수 있는 이제 여건이 이제 되는구나. 그러니까 늘 저희는 이제 말씀하시면 그때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님께 뭘 내다 보시고 언젠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모를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이제 스님께서 하시고 미리 말씀을 다 이렇게 해 주셨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랑탑을 또 모실 수 있는 그런 또 숙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제주지원은 초대 지원장 해동 스님께서 모든 기틀을 세워 주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스님 노고 많으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주지원 도량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지원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시간 거의 마치셨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연습하시고서 내용이 더 늘었습니다. 밤새 연습을 더 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체 일정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한마음선주지 해솔 스님의 마무리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스님 모시겠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 그럴까요? 오늘 계절 발표회는 정말 부담 없이 네, 부담이 있었습니다. 실은 오늘 공기가 그래서 그러는지 아침부터 컨디션이 너무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를 와야 함으로 인해서 계속 저에게 동기부여를 시켜봤습니다. 가야지, 가야 되잖아. 그렇게 하다가 문득 공부하러 가는 건데 라는 한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지면서 예, 가방 챙겨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가 특히 이제 저에게는 학교 수업하러 가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오셔서 논문 발표하시는 교수님들이나 논평 해주시고 또 좌장 맡아주시는 교수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이제 서려있게 되죠. 근데 오늘은 특히나 또 주제가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미리 한 생각이 저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걸 경험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왔는데, 좌장 교수님도 그렇고 논문 발표 교수님들도 그렇고 또 논평 교수님들도 그렇고 참 감사한 분들이구나. 우리가 어느 생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인연지어 썼기에 또 이렇게 지중한 자리에서 함께 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개개인에도 수많은 언어가 존재합니다. 마음의 언어, 몸의 언어, 입의 언어. 그런데 늘 대행선 연구원을 통해서 오시는 우리 교수님들께는 마음의 언어로 많은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세상은 너무 급변을 하고 있고 그 급변하는 모양새가 우리를 좋은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이끌고 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무엇이 없어지네 무엇이 축소되네라고 계속 우리를 쪼아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게 기세간이 갖고 있는 특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게 특히 이제 우리 김성호 교수님과 이관수 교수님의 두 분 협업의 그 발표를 보면서 감을 좀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기보다는 그래 지금 현 상태 우리에게 주어진 현 상태가 이렇다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부처님 이래 수많은 우리들의 선지식들이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발고열악하시려고 하셨던 그 최종의 목적 그 목표를 우리가 계속 이어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불교계가 나아가고 불교계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성성하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은 또 한마음 소련 도량이기 때문에 저희 은사스님의 지금까지 이 시점까지는 이런저런 오해 속에 오류 속에 우리가 좀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큰 스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언젠가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 세상에 내 말이 양식이 되고 걸음이 될 때가 올 거다. 지금은 못 알아듣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펼쳐짐으로 인해서 분명히 내 얘기가 내가 하는 이 말들이 다 모두에게 지지대가 될 거다 하셨고 어쩌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깥에 나갔다가 와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분명히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음의 도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팬데믹을 겪으면서 삶의 좌초를 겪었던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이고 한 몸이고 한 자리이고 한 곳을 향해 바라보고 한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이 가르침이 어쩌면 불안 초조해하는 이 세상 우리들에게 등대불이 돼줄 거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는 계기가 되고 시간이 돼서 더더욱 오늘 와주신 우리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또 불안해하는 건 각자의 몫이죠. 그리고 시공간에 따라서도 시공간이 달라지면서도 당연히 우리들이 수많은 감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오늘 온 오프라인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들만이라도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으로만 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이미 인식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다못해 꽃 한 송이 이 나무 종이 한 장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하고 공생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정진해 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쳐도 두 다리 딱 이렇게
땅에 딛고 머리를 하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현재의식만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다 내려놓고 뜻으로 돌리고 뜻으로 받아 지니고 아침부터 저녁, 아니 그 하루가 마땅한 그 접점까지도 한마음 주인공의 작용임을 우리가 믿고 놓아간다면 희망을 가져도 됩니다. 예,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수용하고 축소되면 축소되는 대로 수용하고 뭐 무슨 직업이 없어지네 무슨 직업이 없어지네 하지만 없어지면 없어지는 대로 또 다가올 걸 우리가 믿고 예, 그 없어지는 그곳에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우리가 시작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고 더 빠른 방법이고 더 나를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이지 세상 시류가 변해 돌아간다고 그것에 그 급류에 휩쓸려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산다면 그거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에 누가 되는 일이고 특히 내 자신에게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나에게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가장 빛나는 내 자신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은 시간은 공간은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영원한 것 같아도 이 모습 이대로 이 마음 이대로 이 생각 이대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이 자리에 섰던 그때는 이미 과거로 돌아가고 계속 나는 미래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떠올려도 그것만 이미지화해도 얼마나 내가 살아가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까? 오늘 적어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신도님들 우리가 마음 내는 이 에너지로도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믿고 마음의 세계를 더 구축하고 더 단단히 하고 더 공고히 하면서 어쨌든 무탈한 게 무탈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다가와도 파도에 몸 실듯이 무난하게 넘어가면서 환절기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다음에 또 더 감사한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간단한 안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선연구원은 해마다 여름에 학술회의를 하고요. 학술대회를 하고요. 1년에 4번 계절 발표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어서 이번 8회 학술대회가 근현대 비구니 스님들의 삶과 사상 두 번째를 열게 되었습니다. 2024년 6월 22일 토요일이고요.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입니다. 6분 발표합니다. 만성스님, 수인스님, 수옥스님, 그 다음에 진호스님, 장일스님, 그리고 대행스님 6분에 대한 주제 발표하고요. 대행스님, 특히 대행스님의 경우에는 아메리칸 대학의 박진영 교수님이 발표를 맡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 19회 계절 발표의 말씀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은 24년 7월 20일이고요. 마찬가지로 토요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 이현정이란 분의 21세기 포교를 위한 불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교육에 대한 말씀 하나 하고요. 불교신문 이성수 기자가 한마음선 50주년 성과와 한국 불교에 끼친 영향에 대해 발표를 합니다. 8회 학술대회 그리고 19회 계절 발표에도 많은 기대 참석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제 18회 계절 발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